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정서와 관련된 문제 행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12주차에는 이론 강의, 영상 이론 강의 거의 마지막 주차이지요. 사회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행동에 이어서 이제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행동 다루고 있고요. 첫 번째 강의에서는 사회적 위축, 고립에 이어서 괴롭힘, 따돌림 했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자주 우는 행동이 나올 것 같아요. 자주 우는 행동과 수줍음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우리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점차 분화되어 가는데요. 기본적인 정서는 출생 때부터 존재하지만 이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영화의 같은 경우에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논란, 호기심과 같은 1차 정서를 경험하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 세 경에는 수치심, 죄책감, 자부심과 같은 2차 정서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과정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은 유아가 발달하면서 그 능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유아는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원만한 정서 발달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유아를 위해서는 교사가 지도를 잘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아기 정서는 개인적 기질, 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그리고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이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영유아 교육 기관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정서는 분리불안, 수줍음, 그리고 자주 울고 화내는 그런 정서 조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주 우는 행동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영아기의 울음은 생각해 보세요. 영아기의 울음은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피곤하거나 무료하거나 어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울음을 표현하지요. 점차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유아가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신의 욕구를 전달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게 되죠. 4, 5세가 지나도 뭔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아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자주 우는 행동을 하는 그 유아의 행동의 원인은 발달 특성, 양육 행동, 환경의 변화, 건강 상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언어 발달이 늦거나 자신의 의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딘 유아의 경우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울음으로 대신 표현하게 됩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허용적일 경우, 유아는 자기 통제를 발달시키지 못하고 울음으로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유아기 정서 발달에 있어서 영유아와 부모의 정서적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한데,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양육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 경우 잘못된 행동을 학습하기도 합니다. 감정과 요구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우는 것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유아에게 너무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있지는 않았는지, 부모가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는 그런 양육 환경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울어대는 유아는 성인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형제 자매 가운데서 자라난 경우, 그리고 어떤 부모의 애정을 받고 싶어서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관심과 주의 집중을 성공적으로 받게 되면 유아의 우는 행동은 더욱 강화되겠죠. 그리고 유아는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주 운다 하는 그런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최근에 유아의 생활 환경상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생이 태어났다든지, 가족에서 어떤,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다든지,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가족 원 중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의 어떤 유아의 주위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변화로 인해서 유아가 긴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자주 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서 유아의 환경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특히 자신의 신체적 고통을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울 수도 있는데요. 습관적으로 우는 영유아에게 신체적 문제나 건강 및 질병의 원인으로 우는 건 아닌지 수학과 의사의 검진을 받고 또 영유아의 상태나 욕구를 살피고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는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빈도사건 표지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유아를 일주일 정도 관찰하면서 객관적으로 빈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지도 방안과 교육 활동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관심을 끌기 위한 울음은 무시하고 울지 않을 때 칭찬합니다. 유아는 처음 울음이 무시되면 평소보다 더 크게 오래 울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유아가 울음을 그치는 즉시 유아에게 가서 관심을 보이고 교사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 알려줍니다. 두 번째, 유아가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할 때 유아에게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경험을 하게 해서 우는 행동을 포기하게 합니다. 세 번째, 우는 행동을 보일 때 교사는 유아 옆에서 우는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지만 울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온화하고 낮은 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때 유아가 우는 이유를 교사가 알 수 있더라도 유아가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언급해서는 안 되고 유아가 우는 행동을 수용하지 못해서 울기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우는 행동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유아가 속상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유아가 원하는 것이나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 나누고 우는 것 말고 대안을 찾아서 그중 유아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유아가 가정에서 언제 우는지, 울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부모님이 유아가 조용히 말로 요구할 때는 모른 척 하다가 울고 때를 쓸 때 관심을 주지는 않은지, 혹은 유아가 울 때 부모가 허용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부모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유아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교실에서는 어떤 수업이 도움이 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활동명, 울지 않고 마음 전달하기. 동화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역할극을 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목표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입니다. 만 3세 이상 활동 가능하고
활동 자료는 울보 코끼리라고 하는 동화책이네요. 동화 내용은 세 남매 중에서 막내 코끼리는 모든 것을 울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울보였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울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운다. 울보 코끼리 때문에 애를 먹던 코끼리 가족은 꾀를 내어서 막내의 버릇을 고쳐놓았다라고 하는 동화 내용입니다. 이 동화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아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봅니다. 두 번째, 막내 코끼리가 울 때 코끼리 가족의 마음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세 번째, 동화 내용을 회상해 보면서 막내 코끼리가 어떻게 이제 말로 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네 번째, 엄마 코끼리가 울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막내 코끼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마지막, 인형을 두 개 준비해서 역할놀이를 해봅니다. 이때 교사는 우는 아이의 역할을 맡고 유아에게 우는 아이를 달래는 역할을 하게 해서 역할놀이를 마친 후에 유아들끼리 놀이해 볼 수 있게 인형을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367페이지에 있는 366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볼까요? 어린이집이고요. 교사는 경력 2년 차입니다. 유아는 5세 남아 원진이라는 친구네요. 베지턴 활동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있던 원진이가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울기 시작하였다. 왜 우는지 물으니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다. 그래서 쉬고 싶은지 물으니 그건 싫다고 하였다. 머리를 쓰다듬어 준 후 원진이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 후 노래가 나오고 율동이 시작되었지만 원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원진이를 데리고 교실 밖으로 나가서 진정하게 하고 왜 그런지 다시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선생님은 원진이를 도와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것저것 물었으나 아니에요 라는 대답만 하였다. 갑자기 울고 싶을 때도 있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안아준 후 교실로 들여보냈다. 교실에서는 마술이 시작되었고 마술 도구를 나누어 준 후에 한번 해보라고 하였는데 원진은 다시 얼굴을 찡그리고 울려고 하였다. 다시 원진에게 왜 울어? 라고 물어보니 우는 소리로 뭐라 뭐라 대답했다. 원진이의 말을 들은 후 교사는 마술을 잘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냐고 다시 물으니 그때서야 원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자, 지도 방법. 원진이는 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울음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원하는 것,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겠지요. 교사는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요. 원진이가 왜 갑자기 눈물이 났을까? 선생님이 기다려 줄 테니까 원진이가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에게 말로 이야기해 주렴. 또, 나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자꾸 울지 마. 그만 뚝 그치자. 라기보다는 원진이가 이렇게 계속 울기만 하면 선생님이 너무 속상해. 선생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교사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서 모델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울음을 그쳤을 때 격려해 주는데요. 원진이가 울음을 그쳤네. 힘들었을 텐데 울음을 뚝 하고 그쳤어요. 라고 토닥여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수제부입니다. 자, 수줍음은 유아가 주변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인데요.
수줍음이 많은 유아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장소에 갈 때,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특히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의 극단적인 예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두려움을 표시하는 것인데요. 낯설기 때문에 부모의 뒤에 숨는다든지 울어버린다든지 하는 행동도 보이게 됩니다. 수줍음이 많은 유아는 일반적으로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요. 수동적이고 자기 권리를 지키지 못해서 타인에게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줍음으로 인한 위축된 행동은 또래에게 더 잘 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 행동에 비해서 수줍음을 타는 행동은 유아 자신에게만 해가 되고 교사나 다른 또래들에게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종종 교사위에서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줍음은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후 발달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사교성과 자아존중감, 불안감 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향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자라면서 이를 극복한 어떤 연구 결과도 있지만 뇌의 감정 중추내에서 편도체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중 특정 편도체들이 수줍음과 내향적인 성격 등을 관장하는데 그와 관련한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 형제 등 가까운 사람에게서 학습된 행동일 수도 있고요. 또 부모들이 수줍음을 탄다 하더라도, 수줍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수줍음을 숨긴다고 하더라도, 영아들조차 부모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얼굴 표정이나 느낌으로 인식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피드백은 유아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지나친 수줍음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비난적 태도를 보이고 부정적 발언을 많이 하는 경우나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도 수줍음이 높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줍음은 낮은 자아 존중감과 두려움에 기인할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서 비판을 받고 거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없을 것 같은 자신감이 없는 것, 결여. 이런 것들이 수줍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의 위험을 회피하려고 참여자보다는 관찰자, 방관자라는 안전한 역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수줍음이 많은 유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양식에 따라서 기록해 볼 수 있습니다. 각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개별 유아의 구체적인 장점을 찾아서 유아의 행동, 태도 등을 격려해서 유아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도 지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양육자가 발달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경우 교사는 유아 연령에 적합한 발달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도 유아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유아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해서 교사가 유아의 노력을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유아와 공동 작업이나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수줍어하는 유아에게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슈퍼맨과 같은 영웅이 되어보는 역할놀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영웅이나 초인 같은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수줍어하는 유아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겠지요. 수줍어하는 유아에게 너 정말 수줍음이 많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선생님은 너가 다음에 발표할 것으로 알게 라고 대답해서 수줍음을 다른 유아들 앞에서 지적하면은 이 부정적인 행동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강화될 뿐입니다. 심하게 수줍어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명당, 그리고 부모 교육을 실시해서 유아의 수줍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교실에서는 동화를 활용한 수업도 있고요. 또 볼링핀, 볼링 게임과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볼링 게임 도중에 도우미 역할을 맡은 유아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게임을 마친 후에 또 각각의 역할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알려주고 하는 게임 활동을 통해서 집단 내에서 수줍음이 많은 유아를 좀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또 수줍음과 용기라는 동화책을 활용해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유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 상황극이나 주인공에게 칭찬의 그림 편지 쓰기 활동을 통해서 교실 내에서 지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줍음 행동에 대해서 교사의 지도는 타고난 수줍음을 수용해 주는 것, 소람이 지금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드니? 라고 묻고, 또 긍정하면, 그렇구나. 그럼 나중에 선생님한테 살짝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들지만, 나중에 선생님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니, 선생님이 듣고 이야기해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새로운 시도를 제안하되, 압력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줍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동을 시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격려해서 강화되도록 합니다.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아서 평소에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지 않았던 유아가 새로운 활동을 시도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아를 격려함으로써 강화해 줄 수 있고요. 새로운 시도의 강화는 이후 유아가 다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교사가 지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